네. 어제 늦게까지 고생하셨고 또 연이어서 우리 부총리님, 이하 우리 기획재정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오늘 조세 분야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대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해서 3억은 유지해서 가겠다는 게 부총리님의 입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이렇게 굳이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이렇게 계속 가는 이유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위해서다. 증세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시중에 이 문제에 대한 우려 제기의 본질을 우리 부총리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요.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증세든 아니든 과세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중의 우려는 그것이 증시에 미칠 어떤 심리적인 영향이나 증시의 혼란 이런 걸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세대별 세대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한다고 그래서 그런 시중의 우려가 불식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어제 그 발표 이후에 시중의 여론을 좀 들어보셨어요? 아니 뭐 어제 국감 끝나고 지금 아침에 여기 또 왔기 때문에 제가 좀 살펴보세요. 지금 도대체 왜 이 정부가 이렇게 그동안 부동산의 유동성이 과잉으로 그쪽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증시 쪽으로 유동성을 끌이는데 앞장서고 대통령께서도 이런 동학개미들을 격려하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피면서 왜 그거와 반대되는 쪽으로 가느냐라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겁니다. 먼저 보시죠. 정부가 올해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했죠. 예. 그거의 제일 큰 목적은 뭡니까? 물론 직권거래세 인하하고 그다음에 불합리하다고 보였던 여겨졌던 손익통산 2월 공제 적용하고 그런 것도 해결했습니다만 제일 큰 목표는 과세 형평성 제고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총리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과세 형평성이 해결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준이 2천만 원에서 5천으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전반적으로 형평성이 이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부총리님이 얘기하시는 과세 형평성의 문제는 불과 2년의 문제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정책 일관성과 신뢰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 그 스케줄에 이러한 금융세제 개편안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게 들어온 거고 지금 얘기하신 이 방안은 2017년에 얘기를 이미 계획됐기 때문에 간다 그런 건데 이렇게 변화된 정책 스케줄에 맞춰서 이걸 바꿔야지. 아니 정책 당국이 한 번 얘기한 거는 꼭 해야 되겠다. 국민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난 가야 되겠다. 저는 이거는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경제 환경 변화 그리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경제 주체들의 수용성, 행태 변화에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정책 추진에 비용과 편익을 따로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낮춘 것은 실질적 효과는 2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년 주식시장에서 반복되는 일인데요. 연말이면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그 냉각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흔히 연말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금년에 연말 효과가 유독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시중에 팽배합니다. 종목별로 10억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 1만 명 정도인데 3억으로 낮추면 한 9만 명으로 대상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심리 또 영향 이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이 발표됨에 따라서 시장 환경이 조금 변했고 그러니까 굳이 시장의 혼란과 불안을 조성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
현행대로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 이게 본의원의 다시 한번 주문인데 우리 부총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이번에 코로나 위기 극복하면서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일반 국민들께서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역할을 많이 해줘서 이번에 많은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은 뭐 저도 충분히 같이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3억으로 낮추는 것은 이미 18년 2월 달에 국회에서 확정을 해주셔서 이미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내년 4월 달에 그렇게 3억으로 간다고 이미 시행령에 반영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방침을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유예라는 거는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네, 다시. 시행령 개정하시면 되죠. 그게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아니요. 정부 2년 전에 정부가 이미 노티스를 다 하고 아니 법도 일몰이 되면 다 유예해서 가는 건데 연장해서 가는데 그 시행령 개정이 뭐가 어렵습니까? 시장 환경과 우리 소비자들에 맞춰야죠. 국민들에 맞춰야죠. 그게 그것을 뭐 꼭 가야 되는 빌미로 그런 하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지금 부총님 말씀하신 대로 제 주장과 부총님 주장을 지금 여기서 아니 서로 의원님 제가 논쟁할 답변을 게 더 아니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더 시중에 드리겠는데요. 반응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아니, 답변을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3억이라는 게 한 종목당 3억입니다. 한 종목을 가질 때 두 종목을 가지면 6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연 그 3억이라는 것이 지금 뭐 어떤 분은 너무 낮다, 어떤 분은 너무 높다라는 물론 뭐 판단은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이미 2년 전에 시행령에다 법을 바뀌어 주셔가지고 시행령에다가 3억으로 이미 반영이 돼서 예고돼서 온 거를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이 저희가 보는 데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행평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저는 뭐 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 합산을 했던 것을 개인 인별로 그냥 전환하겠다라고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별로 전환하게 되면은 저희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따져보니까 한 6억 내지 7억 정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간사님 말씀하신 그런 시중의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세대 합산을 개인 인별로 이렇게 바꾸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억은 저희도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서 판단을 해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